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계속 이제 이렇게 인력 감축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보면 이제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안 좋나?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은행주들 대체로 그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데 이번에 그 실적 발표에서는 이익이 떨어져다 보면 이제 PER이 오히려 고퍼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익이 줄어서 그런 현상인데 이익이 줄 때 사고 이익이 왕창 늘어났을 때 또 파는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7월 19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밤에 자료 만들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자려고 하다가 미국 시장 봤더니 뭐 아주 리오프닝부터 빅테크까지 진짜 뭐 약간 분노에 이제 받는 그런 식으로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하는 걸 보고 잤었는데 마이너스로도 끝났지만 그동안에 한 일주일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우리 그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지수인데 올해 들어와서 제일 안 좋았던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연초 이후로 39% 뭐 40%까지 빠지는 거 봤다가 어제 마이너스 0.53%로 약보합으로 끝나긴 했지만 연초 이후로 마이너스 32% 정도로 이제 낙폭을 줄이고 있고요. 나스닥도 30% 넘게 빠졌다가 한 33 갔다가 마이너스 27이에요. 지금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이제 14.49% 그런 식으로 바닥에서 이제 그 금리에 대한 공포, 물가에 대한 공포, 그래서 약간 내성이 생기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했어요. 보니까 카니발 크루즈부터 해서 델타 에어라인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이 그 보잉에다가 737 맥스 기종 100대 주문했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그러면 소비는 줄고 원자재 가격은 계속 유가는 고공행진하면 그러면 항공사들이 또 다시 이중고에 빠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다가 밀리기도 했었는데 항공기를 100대를 주문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감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아니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오히려 지금은 캐파 늘리는데 오히려 성장에 우리는 돈을 쓸 거야. 위기 때는 우리가 야 성장이 뭐야 주문할 것도 취소하면서 그죠.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델타 항공이 오히려 항공기 100대를 주문했다. 저는 이게 어제 뉴스 중에서 가장 뭐 중요한 뉴스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 보면은 비용 줄이고 하는 투자 줄이고 하는 기업들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늘리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계속 이제 이렇게 인력 감축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보면 이제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안 좋나?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용과 지출을 줄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고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 그전에 뭐 넷플릭스나 메타 등등이 다 이제 작년 연말하고는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안 좋나? 그런 부분이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어닝 시즌으로 들어갔어요. 어닝 시즌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지난 2분기에 어떻게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또 기업에서 가이던스를 주니까 뭐 기업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요한 기업들이 이제 지금 어닝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어떤 기업이 어닝 발표했습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했었고 또 일부 골드만삭스도 했었거든요.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에
그 집중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네. 은행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 미국에서 2위 은행이거든요. JP 모건 다음으로. 그런데 거기는 소매금융 부분이 좀 많은 은행입니다. 그래서 JP 모건 이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알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밑에 메릴 린치가 예, 맞습니다. 있죠. 그 연결로 이익이 잡히죠. 거기 2008년에 메릴 린치 인수해서 지금 사업부로는 그 IB 있잖아요. 글로벌 뱅킹, 글로벌 뱅킹 사업부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통적으로 최근에 그 소매금융하고 투자은행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은행들의 실적을 보면은 대체로 NIM이나 또 그 대출 자산은 늘면서 금리 상승의 수혜를 보고 있는 반면에 향후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쌓고 있고요. 또 2분기 때 캐피털 마켓이 좀 안 좋다 보니까 IB 쪽에 수익이 빠지면서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겹쳐지는 그런 상황인데 작년 동기에 그 충당금 환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쌓은 거에 대한 역효과로 순이익은 바텀라인은 한 20% 내외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끝난다면 다시 회복 강도가 하반기에 강해질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이라면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대체로 그 소매금융하고 있는 그 은행들의 그 소비 지출 부분을 역추적을 해보면은 한 2자릿수 이상으로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 부분은 괜찮다. 근데 향후에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되지 않는다면 충당금 설정 부분도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체로 그 은행들 주가는 PBR 저점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PBR 지금 0.99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보시겠지만 코로나 사태를 제외하고는 거의 PBR 밴드 하단에 거래되고 있고요. PER은 9.1배 그리고 시총은 259.9빌리언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라인의 순영업 수익을 보면은 22.7빌리언이 나왔고요. YOY로 6%가 증가를 했습니다. JP모건에서도 보셨듯이 탑라인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1%가 좀 올랐었고요. 증익을 했었고요. 이 탑라인을 나눠보면은 순이자 이익하고 비이자 이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순이자 이익은 YOY로 22%가 늘었고요. 엄청 늘었네요. 예, 그 대출 자산이 11.8% 늘었고 순이자 마진이 28bp가 늘면서 1.8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밑에 평균 대출 잔액을 보면은 2021년 2Q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순이자 이익하고 마진 쪽을 보면은 최근에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익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그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은행들의 마진 자체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부식시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순영업 수익 이제 그 위에 순영업 수익을 순이자 이익하고 비이자 이익으로 나눴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이게 부문별로 나눠보면은 소매금융하고 글로벌 고객자산관리, 글로벌 뱅킹, 글로벌 마켓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소매금융이 거의 40% 비중을 차지합니다. 순이익으로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40%를 차지하는데 이쪽이 YOY로 11%가 늘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고객자산관리도 7%가 매출이 늘었습니다. 다만 IB 부문이 속해 있는 글로벌 뱅킹 부문은 YOY로 13%가 빠지고 글로벌 마켓 트레이딩도 한 4%가 빠져서 두 부분은 좋고 두 부분은 나쁘고 그런데
충당금 환입이 세게 잡혔기 때문에 바텀 라인은 전년 동기보다는 좀 안 좋고 그런 상황이 좀 글로벌 뱅크의 IB들의 공통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대손 관련 비용이 밑에 표 같이 보시면은 0.5 빌리언이 잡혔는데요. 작년 보면은 2.1 빌리언이 늘었습니다. 작년 2021년 EQ 보시면은 1.6 빌리언이 환입이 됐잖아요. 네. 환입이 됐는데 올해는 0.5 빌리언이 늘어가지고 그 차이는 2.1 빌리언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바텀 라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순이익이 그래서 6.2 빌리언이 나왔고 YOY로 32%가 줄었습니다. EPS도 0.73달러고 YOY로 29% 줄었는데 이미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컨센서스를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주가도 그래서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뒤에 부문별로 좀 봐야 될 임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요. 컨슈머 뱅킹은 순이익이 5% 감소한 거는 충당금 때문에 그렇고요. 순이자 이익은 증가했지만 대손 관련 비용이 증가분을 상쇄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 자산은 YOY로 4% 늘었고요. 지난번에 JP모건에서도 체크를 했었는데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 지출액이 YOY로 1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에서도 소비 부분은 견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온라인 구매가 YOY로 또 20%가 올라서 온라인 쪽도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웰스 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에서 글로벌 고객자산 관리 이쪽은 순이익은 16%가 증가했는데 고객자산은 전체 AUM으로 봤을 때 시장이 하락한 것 때문에 평가금액 감소로 인해서 8%가 줄었는데 3.4 트릴리언 정도의 고객자산을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블랙록이 지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데 거기가 한 9 트릴리언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9 트릴리언 정도 되니까 여기가 한 30% 좀 넘는 블랙록 대비해서 블랙록의 30%가 좀 넘는 고객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죠. 대출 자산도 YOY로 13%가 늘고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늘면서 대출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금리 상승, 대출 자산 상승으로 인해서 증가로 인해서 순이익 이자가 증가했고요. 님은 늘어나고 오히려 대출 자산도 늘어났으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제 순이자 이익이 증가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 뱅킹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IB 수수료 수입이 47%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뭐 전 글로벌 뱅크의 IB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대체로 한 작년 2분기 보면은 스펙도 상장이 굉장히 많았고요. IPO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올해 2분기는 증시 부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IB 부분이 대체로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의 순이익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38%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도 대출 자산이 19%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 부분에 걸쳐서 대출 자산 늘고 하면서 순이자 이익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마켓은 이 부분은 이제 트레이딩인데 매매 수수료인데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순이익이 이 부분에서 12%가 늘었고요. 그 주 요인은 매매 수수료 수입이 늘었는데 그 FICC하고 에퀴티 전부 다 합쳐서
17%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 JP모건에서도 그랬고요. 또 여기 오늘은 뭐 발표를 안 했지만 골드만삭스에서도 이 트레이딩 부분이 굉장히 늘어서 다른 부분의 이익 감소를 좀 이 부분이 상쇄시키는 영향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소매금융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글로벌 마켓 같은 매매 수수료 수입도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매매 수수료 수입도 같이 늘고 다른 은행처럼 같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가이던스나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딱 언급한 게 3분기 순이자 수익도 1빌리언 정도 내외 증가할 걸로 예상을 했고요. 컨센이 지금 13.3빌리언으로 잡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컨센이나 이 가이던스 준 거랑 비슷한데 아까 12.4빌리언이 올해 지난 2분기에 순이자 이익이라고 했는데 지금 컨센이 13.3빌리언으로 잡혀 있으니까 회사에서 제시한 1빌리언 내외의 순이자 이익 증가랑 비슷한 상황인데 이게 YOY로 19.7% 네. 거의 20% 정도 늘어날 걸로 지금 시장에서나 회사에서나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OQ로도 증가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QOQ로도 증가합니다. QOQ로 12.4빌리언에서 13.3빌리언. 네. 그래서 관건은 저희가 보는 대로 지금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나 가격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3분기에 그 부분이 해소되면서 네. 증시가 회복을 하면은 캐피탈 마켓 부분에서의 그 이익이나 매출도 같이 증가하면서 상큐에는 EQ보다도 QQ로 캐피탈 마켓 관련된 IB 부분의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도 같이 늘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과정이 맞다면 지금 은행은 이 지금 수준이 주가 저점 밸류에이션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PBR 밴드로 보잖아요. 그 자산 가치나 부채 가치가 시장 가치로 대차대조표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PBR로 보는 게 뭐 대체로 일반적인데 PBR 기준으로 지금 1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 1배 수준이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비정상적인 구간이었던 코로나 구간을 제외하면은 거의 이제 바닥 수준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크게 부담이 없는 가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은행주들 대체로 그 주주환원에 적극적인데 이번에 그 실적 발표에서는 그 주주환원 관련된 그 가이던스는 주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DPS 부분을 계속 보면은 2017년부터 2022년 예상 DPS까지 컨센서스를 가져왔는데요. 2017년 0.39, 18년 0.54 이렇게 계속 늘다가 작년에도 0.78달러 정도의 배당을 했고요. 주당 배당을 했고 이번에 0.87달러를 주당 배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주 환원에 적극적이고 올해 순이익은 좀 깨질 거로 보고 있는데 주당 배당금은 오히려 좀 늘리는 네. 이런 추세여서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 시점에서 0.87달러의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예상 배당 수익률은 한 2.7%로 그렇게 뭐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밸류, 뭐 가격, 주주 환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크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캐피털 마켓이 살아날 경우에 QOQ로 증익을 하고 주가도 이익이나 매출도 QOQ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배당 수익률 계산이 맞습니까? 올해 예상 배당이 0.87달러. 분기가 아니고 예. 1년 전체로 0.87. 0.87달러고요. 지금 주가가 32불이니까. 32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32분의 0.87. 네. 대충 한 2.7% 정도 그렇네요. 나오게 됩니다. 배당은 꾸준히 올라가고
이익도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 않고 이익의 내용도 보니까 혹시 나빠질 거에 대한 충당금. 예, 맞습니다. 네, 예. 충당금을 예. 쌓아서 이익이 좀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IB 수수료 수입 같은 게 이제 줄긴 했지만 오히려 최근에 고금리 상황에 대출이 줄지 않다 보니까 순이자 이익은 또 오히려 더 증가하면서 IB 부분에서의 그 감소를 상쇄하고, 그러면서 배당도 작년보다도 더 늘어나는데 주가만 빠졌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주가만 빠지고 2018년에서 19년 넘어갔을 때 그때도 이제 그 아래 공포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을 때 도대체 한 어느 정도까지 빠졌나 저도 그게 궁금했었는데, 지금 PBR 밴드를 보니까 0.9 살짝 터치하고 바로 또 올라와서 1.2배까지 올라갔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0.9에서 1.2배까지 올라갔으면 주가가 33% 정도 예.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정말 이 0.9가 상당히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하네요.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인상적으로 본 게 첫 페이지의 위쪽에 오른쪽 보면은 순이자 이익 및 마진에 님 있잖아요. 네. 여기 net interest yield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흔히 아는 net interest margin 네. 이 부분이 지금 쭉 분기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1.61%가 2021년 2Q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1.86%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이 역전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태에서 은행들의 님도 분명히 깨질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분명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님을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Q에 1.69%였는데 2Q에 1.86%로 거의 뭐 한 17bp 뭐 이렇게 QOQ별로 상승을 했으니까요. 네. 이번 주에 우리나라 은행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님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그 신문에 답이 다 나오는데 예. 최근에 대출 금리가 4%에서 이제 7%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요.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님이라고 하면 이제 대출이자와 예금이자 그 차이라고 봤을 때 대출 금리가 결정되는 게 코픽스 플러스 가상금리거든요. 근데 뭐 코픽스는 이제 좀 단기 금리에 가깝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 단기 금리가 계속 올라왔었잖아요. 예. 그 올라온 부분에 가상금리까지 더해서 대출금리가 결정되는데, 거기 그만큼 이제 예금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느냐라고 보면 주유소에서 기름값 천천히 좀 올리듯이 아니죠. 기름값이 올라가면 저거는 빨리 올리고, 그죠? 기름값이 떨어지면 좀 천천히 내리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듯이 어쨌든 절대적인 금리 자체가 올라가면 님이 커질 수밖에 없고, 금리가 뭐 0.5, 뭐 0.78 할 때는 이 가상금리 아무리 갖다 붙여봐야 님이 좀 적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EQ까지는 국내 은행, 뭐 미국 은행 다 이제 님이 상당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웰스파고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주가가 연초 이후로 많이 빠졌어요, 그죠? 마이너스 한 어제까지 한 20% 제가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웰스파고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연초 대비 마이너스 14%, 14%, 예, 예. 모건 스탠리가 19%,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연초 이후로 마이너스 28%, 예. 예, JP 모건이 마이너스 29%. 그렇게 빠지면서 주가는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충격이 좀 클 거다라고 미리 선반영을 다 지금 예. 해놓은 상황이고, 근데 제가 오늘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사업 부문별 실적의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들이 많은 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지출. 예. 2분기면 4, 5, 6월이면 지금 주가도 가장 크게 빠졌고 예. 분위기가 제일 안 좋았을 때잖아요. 그렇게 안 좋고 유가는 뭐 가솔린 가격이 5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상당히 소비가 위축되는 그런 국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지출이 YOY도 10%나 늘었어요. 예. 그리고 온라인 구매도 YOY로 플러스 20%나 늘고 예. 예, 이런 부분들이 보면 대출 자산도 그죠? 예. 작년 대비 13%나 늘고 그렇게 보면 가장 원자재 가격이 최고치였고 10년물 국제금리도 최고치였던 그런 그리고 주가가 최바닥을 기록을 하면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 이렇게 소비가 줄지 않지? 그저께 소매 판매도 플러스 1%가 좋게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매 판매 내용을 보면 전 부분이 조금씩 늘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솔린 가격이 여전히 6월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의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으로는 가솔린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래도 소비를 한다. 네. 그런 뉘앙스가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 그 물가는 높지만 그래도 가격 저항은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데만큼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 네. 그렇게 큰 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어제 그 신문 봅시다에서 그 한 애널리스트가 미국 금융주에 대한 예. 상승 예상치를 예. 올해 40% 지금 여기서 40% 상승을 전망한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하긴 했었는데 그냥 주가만 보면 그렇게 상승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니까 예. 그 최상무께서 좋은 거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2020년 코로나 때 대손 충당금을 왕창 잡아놨다가 예. 그리고 21년도 딱 1년 지나고 보니까 예. 그 충당금이 전부 다 환입이 되면서 이자로 잡혔다가 예. 그리고 지금도 또 충당금 또 왕창 잡고 그러고 나중에 또 환입이 들어오고 예. 그래서 이제 은행을 보면 전형적인 경기 순환주잖아요. 네. 경기 순환에 따라서 주식 시장도 역시 여러 국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은 금융 장세, 네. 실적 장세, 역금융 그렇죠. 장세, 역실적 장세. 네. 그래서 지금은 역금융 장세에서는 그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거를 좀 완화시키려고 중앙은행이 나서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역실적 장세는 또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침체 우려까지 가는 그런 국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국면을 이제 통과하게 되면은 그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은행 같은 시클리컬의 전형적인 섹터가 상승률이 가장 큰 거는 역사적으로 뭐 증명이 됐던 사실이라서 네. 아마 그 애널리스트도 그런 점에 착안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역발상적인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줬고 시클리컬은 사실 역발상 매매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대손 충당금 잡고 안 좋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PBR을 보면서 이익을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충당금을 잡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익이 떨어져다 보면 이제 PER이 오히려 고퍼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익이 줄어서 그런 현상인데 이익이 줄 때 사고 이익이 왕창 늘어났을 때 또 파는 그런 매매 전략을 어제 그 애널리스트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미국의 금융주와 미국의 현재의 경기 동향을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